안녕하세요. 저는 경매팀에서 고미술 파트를 맡고 있는 김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속한 팀에서 메이저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 작품을 수급하는 날인데요. 오늘 제 가방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원증인데요. 보시면 회사에서 이렇게 호수표가 나와 있어요. 동양화, 서양화, 인물화 이렇게 기준으로 호수표가 나와 있어서 이걸 항상 같이 구비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손님들을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케이스는 제가 작년에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가 나전으로 고려, 나전함에 실제로 있는 문양을 이렇게 따서 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실물을 다루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작품들이 좀 있어서요. 이렇게 장갑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블랙을 좋아해서 이렇게 까만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줄자도 이렇게 구비해서 다녀요. 그래서 작품의 사이즈에 따라 그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미술 같은 경우는 특히 낱장이나 족자 작품이 많기 때문에 쇠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 놓칠 경우 작품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신체 사이즈 재는 줄자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간혹 가지고 다니는데요. 고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이 책 다 아실 거예요. 1970년대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책 안을 보시면 그 제목 그대로 동양의 연표, 동양 3국, 중국, 한국, 그리고 한국은 단기가 있죠. 단기, 그리고 일본 해서 이 그 서기 연도에 각각 중국의 왕은 누구였고 어느 왕조였고 한국은 어땠고 몇 년도였고 그리고 이 간지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거를 연호를 다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 그래서 각 왕들이 제위했던 기간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옥 구조, 건축 구조에 대한 명칭들, 그리고 탑이나 부도에 대한 명칭, 불상에 대한 명칭들. 재밌는 거는 여기 그리스 역사, 서양의 역사들도 나와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조선시대의 풍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직은 어떤 명칭이었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후레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레쉬는 확대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있고요. 그 고미술 보다 보면은 종이, 재질이나 비단 재질, 알료, 그리고 도자기 표면을 볼 때 확대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고요. 요즘은 핸드폰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급할 때는 휴대폰으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블루라이트인데요. 조명색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도자기의 후대 수리가 가미가 됐을 때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때 이 블루라이트를 비치면 수리된 부분이 이색지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2월 달에 했었던 그 메이저 경매 도록이고요. 이거는 3월 달 경매 도록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경매 도록은 영업을 위해서 상시 가지고 다니고요. 지난 경매 이 요약본은 손님분들께서 이제 작품을 위탁하시면서 지난 경매 결과가 어땠는지, 어떤 작품은 어느 가격에 낙찰이 됐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또 처음 위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매 도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추정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 개인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휴대폰하고 에어팟이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 때부터 썼던 카드 지갑인데 아기가 낙서를 해서 좀 지저분해요, 굉장히. 여기 보시면 아기들 사진하고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다둥이 카드, 아파트 출입증도 들어있고 그런 카드 지갑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에 첫째가 유치원을 가면서 유치원에서 이제 부모들에게 나눠준 100일 감사 노트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감사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적으라고 해서 준 건데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속 열심히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음료수를 열심히 마셔서 이제 받게 된 다이어리하고 펜입니다. 이 장비는 정말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이자 또 이제 조명을 비추는 도구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목이 긴 그런 도자기 벽이나 백자호 뭐 이런 매병들이 내부에 수리가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소리가 날 때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좀 한때 되게 레트로가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대학 때부터 필름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즘 사진관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또 요즘은 컴퓨터 파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가방을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고미술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는 처음에 역사로 시작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드라마 허준을 보고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사실 내용보다는 그때 이제 임진왜란 중에 광해군 세자가 나오는 장면에서 그 배우에 반했어요. 배우에 반해서 이제 광해군이라는 임금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역사가 재밌어지고 처음에는 사학과를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미술 실기를 했었던 것도 있고 해서 미술 사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과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 정하게 됐고요. 또 이제 느낌표에 나왔던 유홍준 교수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책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안중근 작품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입사했을 때 안중근 작품 경천을 만났었고 이제 10년 지나서 안중근 작품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안중근 작품이 유찰이 되고 추후에 이제 다른 기관에 낙찰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경합이 돼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대중들이 인식하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집필하다가 다 마치지 못한 그 동양평화로운 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출품을 하면서 읽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중근 의사가 그냥 단순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일본이 굉장히 나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양 3국이 굉장히 평화를 이뤄야 우리가 다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더 큰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었고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은 한 2017년인가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을 저희가 다뤘었던 적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가서 부인이 보낸 빚이 바랜 그 비단 홍치마, 당홍치마를 오려서 아들들한테는 이제 좋은 글귀들을 남겨주고 딸에게는 그림을 그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그림은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그 하피첩 3권이 계속 이제 오리무중이다가 언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고물상에서 이제 폐지 줍는 분이 그거를 주워서 가지고 가다가 그걸 건축하시는 분이 보고 예사 서첩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발굴해내고 그게 어떻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서울 옥션에 와서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고미술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앞으로는 소멸되는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가까운 시대의 그런 문화들이 레트로 열풍으로 지금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조금 더 먼 과거였던 그 역사 시대도 다시 뭔가 유행이 되고 도래하는 경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한류가 유행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디자인 그리고 미술, 음식 그리고 복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깊은 역사 속에서 계속 그 미감들이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지금 현대와도 연결지을 수 있는 재밌는 부분들이나 잘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자, 고미술에 적혀있는 한자나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나라 차원에서 그런 용어들을 다 한글로 바꾸고 있고 그것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쉬워요. 좀 이게 굉장히 갑자기 쓰이거나 어려운 단어들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미술을 소장하시고 아니면 판매를 하셨던 분들을 만나면 지금 고미술이 굉장히 침체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만을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일본은 자체적으로 그 문화나 그 문화재에 대한 평가가 높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해외 경매사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많이 매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그런 고미술 시장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원고도 더욱 열심히 쓰고 좋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 이제는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부르는 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도 100년이 넘은 이제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근대 시대의 공예품이나 미술품도 조금 더 고미술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양한 섹션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미술 침체만큼이나 지금 동양화나 동양미술에 대한 침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의 그런 동양미술과 연계된 그런 전시나 경매 기획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